임미애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금요일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올라오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는 일찍 와 있었습니다. 통상 이 부산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거죠? 예, 어제도 문산 갔다 왔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예. 갑자기 문산 갈 일이 생겼어요. 또 다녀 또 아침에 다시 또 올라오셨군요, 밤에. 임미애 의원님도 제가 SNS 자주 보고 있는데 지역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거의. 저는 금요일 저녁엔 내려가서 토요일, 일요일 금기원래입니까? 네, 그렇죠. 금기원래 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역에 내려가면 만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 다시 한 말씀 좀 고향이라서 제가 그 지역 예. 제가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는 TK. TK이기도 하고 그 딱 의성. 지역구가 의성. 네. 제가 눈여겨. 제 남편의 외갓집 마늘 의성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외갓집 동네가 본 거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고향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눈여겨 보게 되다 보니까 자주 가시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태균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2022년 5월 9일 날 그 녹음 자료 내가 뭐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 녹음 자료. 그리고 사실은 작년 9월에 이 뉴스토마토에서 단독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보도했던 내용이거든요. 추가 녹음 자료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김영선 관련해서 윤석열 부부한테 뭐 공천을 부탁하고 개입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다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자신이 개입을 했고 당선을 시켰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명태균의 이 폭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왜 명태균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그래서 계엄 사태까지 어쩌면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마치 그 겨울에 산에 포수가 꿩 잡으러 가면 둘이 딱 맞닥뜨렸을 때 꿩이 자기를 감추는 방법이 머리를 어딘가에 감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딱 그 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명태균을 감추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뭔가 머리 하나 이 꿩이 마치 감추듯이 이렇게 대가리 들이밀고서는 네. 감춘다고 나름 애를 썼고 그러면서 계엄으로 덮이는 듯 했으나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머리만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요. 결국은 잡히잖아요. 딱 그 꼴인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난 거는 김영선인데 또 주장이 그렇게 뭐 팩트에 어긋나거나 완전 거짓은 없습니다. 약간 부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명태균 얘기에 따르면 또 다른 의원을 내가 또 만들었다. 이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당선시켰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예.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죠. 곧 밝혀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녹음 자료가 또 있으면 또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좀 허풍은 있으나 네. 그러나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은 거의 다 사실로 네. 다 드러났고 이 양반은 하여튼 뭐 녹취, 녹음, 캡처, 사진도 있고요. 사진 예.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짓 해명하면 내놓고 맞습니다. 또 거짓하면 내놓고 그러니까 검찰은 이거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검찰은 다 갖고 있는데도 왜 수사를 빨리 안 하고 중앙지검에서 이제 하여튼 특검 가기 전에 뭐 성과를 내야 되는데 창원지검에서는 수사를 거의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탑시킨 다음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명태균 씨는 물건입니다. 물건. 물건이고. 아니, 근데 이게 한 명만 더 있을 거라고는 전 절대로 또 생각하지 있을 않아요. 것이다. 훨씬 더 많지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관여한 정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윤한홍이 찐윤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경남도지사 공천 과정에서는 윤한홍이 힘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난 거고. 박완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 저는 이게 22대 국회만 아니겠냐. 22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만 아니겠냐. 예.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많을 국민의힘 것이다. 인사들이 직간접으로 개입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건 저는 심증적으로는 지금 드러난 것만 하면 뭐 저희가 다 정리할 것도 뭐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김영선 같은 사람은 여론조사 해주고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 같고요. 나머지 홍준표, 오세훈 모든 지자체에도 관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계속 해주면서 그러니까 관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한테는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의논을 하니까 네. 비당원 중심으로 하자. 왜냐하면 당신이 나경원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진보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당원 중심보다는 비당원 중심의 여론조사를 하자. 거기다가 가중치를 부여하면 훨씬 더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세훈이 그리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대단하네요. 뭔가 개입도 돼 있고 뭔가 설계도 하지. 설계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특검이 필요해요. 이런 의혹 제기가 되고 있고 물증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작년 10월 달에 네.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네. 뭐 용산에 좀 전해달라 하면서 USB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USB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을 것이고 또 검찰이 구속하기 전에 압수수색해서 핸드폰 하나는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 안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또 갖고 있었을 것이고 네. 구속되고 난 뒤에도 황금폰을 민주당이 주류했다가 뭐 여차여차해서 잘 못 돼 가지고 검찰에 또 다 줬고 네. 그럼 검찰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창원지검에서는 수사 보고서를 써서 뭐 김건희에 대한 소환, 뭐 필요성에 대한 그 보고서는 썼다고 하지만 네. 수사 진척이 전혀 안 되고 됐다 있었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할 자신 없으면 그 손 놓고 그건 빨리 특검이라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등 네. 이런 분들도 자꾸 어리숙한 해명을 했다가 명태균 씨한테 또 대치기 당하는 좀 그런 거 좀 그 우스운 그런 모습이에요. 꼴 당하지 말고 예. 진짜 떳떳하다면 내 검찰 수사 촉구했는데 아직도 안 하니 특검 받자라고 그 선언하고 국힘에 그걸 요구해야 됩니다. 진짜 떳떳하다면. 그렇죠. 그럼에도 네, 그거 불구하고 아닙니까? 어제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여당은 당론으로 거부하겠다 반대로 했고 김상욱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저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높다.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압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던 어저께 박준태 의원의 반대 토론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 말을 부끄럽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해요. 잠깐 옮겨보면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다. 민주당 산하에 네.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하겠는 특별 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네. 거다. 총선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108명을 언제든지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국민의힘 내에 없다는 그 한 말이잖아요. 명도 없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자백하는 거거든요. 몰랐어요. 이게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말을 못할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서 저 말을 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로 저 발언이야말로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설득하는 근거가 될 텐데 네. 왜 저런 말을 하지?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박준태 의원이 뭐 대표 아마 반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명태균 특검법을 두려워하는 이유 뭡니까?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법은 국힘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거다. 괴멸시키려고 하는 거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내란 특검법 통과되면 국민의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괴멸시킬 정도로 그만큼 자신들이 두려워한다. 네. 그만큼 연루된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자인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도 이렇게 이거는 이재명 대선 고속도로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런 얘기하는 게 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그런데 이제 최상목 대행이 네. 저는 뭐 임미애 의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이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예. 왜냐하면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속도를 늘려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검찰의 수사 결과 보고 하자라는 명분으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상당 기간 좀 끌 것 같습니다. 바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뭐냐면 그래도 예. 그 탄핵 선고 날짜가 언제 되는지도 유심히 볼 겁니다. 네. 최상목은 관료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 선고가 3월 10일 이전에 네. 난다라고 뭔가 판단이 된다면 예. 탄핵 선고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대통령 모실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네. 자, 그때는 이 눈치 보고 그냥 받아버릴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그때 되면. 뭐 어차피 내란 특검은 언젠가는 될 것이기 때문에 탄핵되고 난 뒤에 한다면 거부권 행사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 어제 이제 한동훈계에서 그러니까요. 혹시나 찬성을 좀 몇 표라도 나올 것 같은데 김상우 의원밖에 안 한 명 했는데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당장에는 찬성을 하다가는 뭐 탄핵 찬성해서 배신자 프레임에 한동훈은 배신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거기다가 이 내란 특검법까지 찬성하면 완전히 이제 더 배신자 덫을 하게 되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헤어나지 못한다 배신자 프레임에서 네. 이래 판단해서 이제 그 동조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유심히 보는 거는 한동훈은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또 고위 간부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됐고요. 뭔가 검찰이 생각보다 확실하게 수사 속도도 또 빠르게 한다는 뭔가 판단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자신과 대권 후보와 경쟁하는 사람들을 검찰이 알아서 빨리 뭔가 정리해 줄 것이다라는 판단도 내란 특검에 동조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원래 같으면 한동훈계가 뭐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 명태균한테는 좀 본인은 자유로운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약간은 딴 어떤 사람들의 주자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표단속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바에 따르면 우리 최현 의원님은 검찰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또 그림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네요. 예. 그런데 그 먼저 최상목 얘기를 잠깐 덧붙이자면 최상목 지금 최인호 의원님 얘기하신 네. 것처럼 이건 좀 끌 거예요. 이게 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무회의로 국무회의. 보내는데 그러면 한 적어도 3월 3일, 4일, 5일 요쯤 돼서 본회의에 도착하게 될 그렇죠. 텐데 받고 나서는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측하기에 윤석열의 탄핵 인용이 아마 그 전에 결정이 날 거예요. 그렇죠. 결정이 나고 나면 압력이 대단히 클 거고 이 국민의힘에서 압력이 되게 크겠죠. 우리도 물론 압력을 넣겠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저는 최상목이 이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계엄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예. 우리 사회의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인사들의 민낯을 확인했거든요. 그들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어떤 철학도 없고요. 소신도 없고요.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이 이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이 그렇게 한판 이렇게 딱 던질 만큼 승부를 걸 만큼 그 정도의 배포를 가졌거나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결국 재의 표결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러면 한동훈의 경우는 이 정치를 하려면은 이게 좀 전체 이 자신의 지위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쨌거나 자신이 이 판에서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네. 자신의 세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본인의 세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엄이 터졌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그나마 자기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빨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예. 김상욱 의원마저도 친한계에서 제명시키자 내지는 그 단톡방에서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김상욱 의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한동훈조차도 뭔가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판에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것이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시기로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3월 10일 정도 한다면 5월 초, 4월 말에 이제 대선이 되면 이건 사실은 인수위 없습니다.
그 선거 다음 날부터 집권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잠룡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여권 얘기를 좀 해보면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시정 도정 뭐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여의도 쪽으로 또 선거 쪽으로 가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본인 명태균 뭐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부산 시장님도 예, 국회에서 네. 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뭐 행사를 했다. 박형준 시장도 나가는 겁니까? 뭐 본인은 지금은 아니다. 네. 왜 탄핵 전이기 때문에 예, 다 예. 그게 뭐 정답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 뭐 지금 나가야 된다면 탄핵을 인정하게 되니까 안 되는 네. 것이고 지금은 아니다. 마음은 맞는데 예, 행동은 못 한다 이렇게. 예. 제가 뭐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은근하게 좀 기사를 많이 써줬으면 하는 뭐 밑에 분들이 작업도 좀 했다는데 네. 자유미래연대 뭐 창립 뭐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국회에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참 그 안타깝기도 하고 황당한 것이 아니 무슨 뭐 부산시정의 큰 성과라도 좀 내고 대권 노름을 이렇게 해야지. 엑스포 네. 참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했죠. 119대 29입니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격을 정말 그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고 대한민국 국력이 어떻게 29표만 받을 국력입니까? 네. 대통령이 외교를 얼마나 갖고 부산시장은 정말 사활이 멀다 하고 외국 다녔어요. 그렇게 온 국민들을 기대에 부풀게 해놓고 29표 참패 중에 참패. 네. 대한민국 국격을 그렇게 떨어뜨린 사람이 지금 와서 대권 준비를 한다? 대권? 행보? 아, 이거는 정말 이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다. 예. 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29년, 30년 네. 윤석열, 박형준 시장의 공약 중에 공약인데 지금 아직도 1조 원에 가까운 올해 예산을 따줬습니다. 네. 작년에도 절반 정도 2,500원 못 쓰고 불용으로 넘어왔는데 아하. 뭐 제대로 못 하고 있네요. 보상도 지금 보상 절차도 제대로 못 끝내고 있어요. 부산시가. 그런 무능함을 드러내 놓는 시장님이 가덕신공항이나 좀 챙기지. 아하. 서울 와서 무슨 뭐 대권 행보를 위한 세미나 네. 시민들이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경북의 이철우 도지사, 경북지사 대선 행보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다. 네. 마찬가지로 서울에 와서 행사하고 똑같네요. 기자회견도 했어요. 똑같네요, 그러면. 예, 탄핵 반대해야 된다. 음. 뭐 우리가 이번에마저도 이렇게 대통령을 뺏겨서야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그 박형준 부산시장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본인이 시정 성과를 어느 정도 냈는지를 스스로를 돌이켜 본다면 네. 부산 시민들이 자신을 찍어줬을 때의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자기가 이 언감생심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이철우 지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뭐 홍준표 시장 나오는데 난들 왜 못하냐. 뭐 그러니까요. 이런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판이 열렸다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예. 정말로 후보 등록까지 예. 하면 예. 아 그러면 진짜로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예. 아, 그것도 그러면 아니 내년 본인들이 지방선거용인가? 홍준표 시장 오히려 더 솔직합니다. 예. 만에 하나 뭐 탄핵이 되면 나 시장직 버리고 나 출마하겠다. 아니 홍준표 시장처럼 그러면 나는 시장직 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든가. 하든가. 아, 예. 아니 그냥 뭐 간만 보고 책임만 올려서 나는 대권 주자 급이야라고 하면서 결국 마음은 시장 삼선을 노리는 이미지 확대 전략. 그러니까 부산은 장제원 의원이 또 엄청나게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생각보다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제원보다는 내가 한 체급 위야. 나는 대권 반열이야. 네. 오히려 그런 걸 뭐 보여주려는 아, 정치쇼다라고 지방선거용이었군요. 아, 이거는 한마디 자기 쓰죠. 체급을 네. 올려서 자기 지금 있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곳을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게 아니면 나 시장직 버리고 가겠다. 대권 가겠다. 홍준표 시장처럼 그 정도는 홍준표 시장한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된다. 아, 저도 이철우 지사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아니 그렇죠. 네. 저희 이철우 지사도 사실 재선까지 했지만은
현안에 대해서 전혀 단 하나도 이뤄낸 것이 없거든요. 늘 홍준표 시장한테 끌려다니기만 했는데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결국 그 일리 있는 안 말씀입니다. 이철우 지사도 네. 예, 내 도지사 버리고 내 삼선 안 하겠고 진짜 내 나라를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보겠다라고 선언해야지. 경북지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3선 해야 되는데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자들이 많을 거예요 당내에서도. 많죠. 거기는 네. 좀 공천 받으면 유리하니까 많이. 네. 일단 유리하니까. 포항시장은 일찍부터 네, 한다고 그런 하고요. 의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네요. 이해가 그러네요. 좀 되네요. 네.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시선을 좀 돌려서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만났어요. 김경수 지사, 네. 박용진 의원도 만났던 것 같고요. 어제는 임종석 전 실장도 만났던 것 같은데 또 김동연, 김두관 전 의원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통합 행보하는 거? 저는 그건 굉장히 그 바람직한 네. 행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도 이제 30대 초반에 네. 아들이 있어서 아유, 어제 집에 아들이 가서 벌써 이야기를 30대군요. 제가 먼저 꺼낸 네. 것도 아닌데 이 친구가 먼저 하는 말이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그들의 영향력이 커서 대중들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우는 사람들 달래주는 듯한 행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래주는 행보다. 네. 예. 저는 그런 행보가 사실은 어찌 됐거나 정말로 왜 일철에 바쁘면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것처럼 이번 대선이야말로 저희가 반드시 정권을 가지고 와야 하는 그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합칠 수 있다면 다 합쳐야 되는 거여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마음을 상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해야지요. 다 해야 돼. 네. 그 아드님 맞죠? 따님입니까? 네, 아들입니다. 아드님이 아마 그 식견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지도 같은 재질이 보이네요. 예, 정치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지금 대표가 뭐 야권에서 진보층에서 보면 좀 압도적이고 나머지 분들은 좀 적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아주 잘하고 있다. 네, 아주 잘하고 있다. 예, 또 쓴소리도 직접 듣지 않습니까? 네. 어제 임종석 의원은 이제 안 밀어주겠다 실제로, 이랬어요. 그래, 나는 다른 후보 지지하겠다. 아, 이거 세게 기자들 얘기하지. 보는 앞에서. 예.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는 그 포지션 좋다. 사실은 우리 경선이 있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 경선을 당이. 해야죠. 그냥 혼자서 당연히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경선해서 또 또 경선 나온 분들을 보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요. 생기고 네.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하는 행보라 보고 특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당내 인사를 만나는데 박영준 의원이 만나고 난 뒤에 예. 했던 멘트가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지지자들에게 이 계엄 이후에 탄핵을 겪고 있는 이후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뭉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는 해낸다는 그런 안정감을 안심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 만남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한 거. 그러니까 중도 보수 행보도 저는 의미가 있고 선거 전략상 그 보면은 아니 그 국민의힘이 거구화되고 있으니까 네. 중도 보수가 빈 공투 아닙니까? 공투를 향해서 선수가 달려가야죠. 예. 물고기가 물을 보고 당연히 이제 가야 되는데 중도 보수를 향한 행보도 좋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집안이 이렇게 너무 좀 사나워서는 중도 보수 행보 자체도 여러 가지 진정성이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쓴소리도 들으면서 함께 가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경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통큰 단결 화합하는 모습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좋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주말에 집회 같은 게 좀 예고돼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최후 진술 통해서 또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극우 집회들, 극우 선동 때문에 집회가 될 건데 두 분도 뭐 PK, TK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탄핵 반대 집회들 우리 먼저 임미애 의원님부터. 대구 경북에 그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3월 1일 날 서울에서는 열립니다. 열려죠. 네. 저희
지난주에 저희가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지역에서 예. 아, 맞아요. 그러니까 협약식 했었는데 예. 그때 문 앞에서 보수 단체 집회가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아, 의성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경북 의성에서 집회를 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저희 행사에 왠지 분위기가 조금 더 업되고 당원들 입장에서는 더 결의가 다져지는 그런 자리여서 오히려. 결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네. 그 헌재 선고가 나면 제일 먼저 내야 하는 메시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사회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혼란의 와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라고요. 저는 그 헌재 판결 나도 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막 너무 불안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그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마음도 좀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쭉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3월 1일 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이 최후 진술에서 전부 야당 탓, 네. 반국가 세력 탓이라고 48번이나 이야기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야당 탓이라고. 네. 그 발언을 계속 주장하면서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단에 올라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로 갑시다라고. 그 갑시다는 말은 뭡니까? 서부지법처럼 네. 그렇게 해달라는 선동일 수도 있거든요. 폭동 선동.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탄핵 과정에서 공방을 했지만 이제는 그 결과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헌정 질서를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집회에서 그런 그 승복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또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로 향해서 행진하자. 그런 말로 제2의 서부지법 폭동 그렇게 야기시키는 발언들은 절대 있어서는 절대 안 나와서 안 된다. 된다. 근데 절대 옛날 나와서는 안 같았으면요. 그런 발언하면 그거 국가보안법 대상이에요. 옛날 같으면요. 예. 예. 법원을 해야 되는 법원에 거예요. 쳐들어가자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 교실에서요. 예. 계엄 이후에 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교사들이 조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면 학생들이 그것을 녹음했다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집에 부모가 그걸 가지고 국가보안법 상의 그 찬양 고무죄를 가지고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다면 저거야말로 국가보안죄. 내란 미수 아닙니까? 예, 어, 저는 그렇죠. 선동이라고 예. 보는 법원의 무슨 폭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선동성 발언은 만약에 한다면 그건 내란 선동죄잖아요. 그렇죠. 법원을 그 그러니까 저기 국가보안법 침탈하고 대상이라니까. 예. 예, 지난번처럼 하면은 그건 맞습니다. 내란이지. 선동이지. 그 탄핵 반대 집회 또 어떻게 진행될지 3월 1일 날 뭐 큰 충돌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호 임미영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